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초등 늘봄 학교. 기존 방과후 수업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이 프로그램에 한 극우 단체가 강사들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0일 이후에 제가 이렇게 자꾸 마녀 그렇게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지금 심신미약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잠깐 계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박스쿨이 청문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말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한민국 앞으로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타파 잠입 취재한 그 젊은 청년 여기자한테 당했습니다. 손 대표가 말한 그 기자는 어떻게 리박스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을까? 뉴스타파 최혜정 기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에 이제 자선군을 모집한다, 댓글 작업을 해줄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고글이 올라와서 그걸 보고 사실은 연락을 했던 겁니다. 지난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취재하기 위해 최 기자가 잠입한 한 극우 성향의 단체 리박스쿨. 감사합니다. 그런데 면담 자리에서 대표는 댓글 공작의 대가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 기사 올리는 시간을 배정을 받나요, 저도? 좀 훈련되면 하는 걸 봐서 내가 장학생으로 또 장학금을 줄 수도 있어. 아침에 내가 보내드린 거 있잖아. 그 늘봄학교 들어가는 거. 교육도 다 무료로 받게 해줄 거야. 그래서 무료 장학생이라고 얘기를. 23만 원인데 무료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애국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그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하고 있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도 했고, 늘봄 교육 프로그램 무료 수강. 네, 24만 원짜리임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사흘 뒤 최 기자는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돌봄 강사 자격증 강좌를 들었습니다. 반나절 수업이 끝나고 곧바로 받았다는 강사 자격증.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겨우 반나절 수업 듣고 이거를 취득을 해서 학교 현장에 갈 수 있는 이 구조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리박스쿨이 발급하는 늘봄 교실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그런 국교를 회복하고 반일에서 친일로. 제가 취득한 자격증은 창의체험활동 지도사 자격증이라 역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필수 이수 과목으로 한국사 수업을 선정해서 일부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최 기자는 자격증 수료식에서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제 늘봄학교라는 것이 생기는데 우리가 맨날 정교수 아웃 뭐 이렇게 외치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학교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학교 안에 가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종로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 지금은 짐을 모두 빼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곳에서 리박스쿨은 역사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당시 진행됐던 역사 강의입니다. 기자 출신이라는 이 강사는 식민사관의 논리로 일제 침략을 정당화합니다. 그럼 97%에 달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비록 동족이지만 가혹한 봉건 통치를 받는 게 행복하냐? 아니면 비록 이민족이지만 문명 통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냐? 너희들 어느 편을 택할래?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 멸망의 원인이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현행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강사도 있었습니다. 위안수 규정이 있어서 사병들은 거기에 75%를 근현대사로 해놓고 그 근현대사가 상당 부분이 외국 날조예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한반도는 일제의 식량과 원료 공급 기지이자 상품 시장이 되어 식민지 경제 체제로 재편되었다.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에요. 이거 한국인을 강산이나 철도 건설 현장 군수 공장 등 끌고 가서 노예처럼 복사시켰다. 이 사진에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는 수년간 위안부 문제를 왜곡해온 인물입니다. 이 성매매 여성 동상을 전국 지천에 155개 155개나 깔아놨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했다고? 저 위안부가 성매매한 것 외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이병헌 소장이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네, PD수첩이요? 네네.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합의되어 있는 어떤 역사인식이나 검정이나 국정교과서 그거 자기 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러면 공인된 검정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 교과서 좀 고쳐야 돼 그거. 나 좀 아니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위안부를 교과서에 싣는 거 내친 여성을 애들 교과서에 싣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육할 때 사관 내용이 뉴라이트 사관이랑 비슷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게 올바른 역사예요. 뉴라이트 사관이 다 맞는 거예요. 리박스쿨 역사 교실에는 유독 20, 30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관심을 갖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배워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규 과정으로 역사 수업을 배우잖아 학교에서. 참 그 역사가 다른 나라 역사인지 싶을 정도로 지금 배우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사 교육이 진짜 전쟁이구나. 한 극우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손 대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이렇게 연사로 쓰고 있는 거. 그래서 무대가 한결 젊어진 거. 혹시 여러분들 집회에서 보셨습니까? 네. 예, 그 청년들이 리박스쿨에서 공부를 했거나 우리 청년 같은 경우도 리박스쿨 선거학교 1기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청년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고. 요즘 학생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시간. 리박스쿨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은 극우 집회에 나섰습니다. 광장에 모인 애국 국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대학 청년.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키워놓은 우리 자유를 빼앗지 마십시오. 리박스쿨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역사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조금 친일을 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친일이에요? 친일 청산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많이 달라서입니다. 만약 제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리박스쿨의 공부입니다. 그중에서 첫째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특히 리박스쿨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해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승만 대통령 사진 하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3.1운동의 시초자이기도 하고. 5년 반 만에 조직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을 졸업하신 천재시고요.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리스트를 쭉 보면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있지만 대개 이제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가들란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아니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새로운 상징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를 가지고 이제 상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느 학당? 문제는 이승만 찬양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답이다. 근데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외교 독립운동선 거예요.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무장투쟁 때문에 김청산리에 첩에서 김사진 장군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더 죽어요. 뉴라이트는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일제간점기를 인정하는 논리로 갑니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일제간점기가 사실상 존재했던 합법의 시기다. 이렇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사실 모두 김구를 비롯해서 테러리스트였다. 이거는 일본이 만세를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 굉장히 자료 용어로 되어 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입각해서 일제에서 일본에 의해서 우린 잘 살게 됐어요.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됐어요.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리박스쿨은 어린아이부터 극우 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음모입니다. 그런데 리박스쿨은 아이들에게 역사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좀 이상해 보였어요, 계속. 많이 이제 시끄럽고. 애들 막 노래 부르고 막 애국가도 부르고 근무하는데. 여기 우리하고 가벽이라서 내가 들리거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관리소에서 여기 노래하려면 저기 그 얘네들 이제 방음 청취를 하고 나서 뭐 노래를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뭐 그런 내 컴플레인을 했지 관리소. 아이들을 데리고 노래를 통한 맞춤 교육에도 열심이었다는 리박스쿨.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수차례 동원됐습니다. 사설 역사 교실을 운영해온 리박스쿨이 올해 초부터 늘봄 학교에 들어갈 강사를 양성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놀이체육으로도 들어가고 보드게임으로도 들어가고 뭐 창의미술로도 들어가고 뭐 저기 여러 가지 뭐 그림책 놀이 뭐 영어 놀이 별거 다 해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교에 좀 채용이 돼서 다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국 298개 학교에 159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 강사가 몸담았던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강사 명단에 낯익은 이름이 있습니다. 실험과학 강사 최모 씨. 바로 리박스쿨에서 역사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인데 혹시 지금 무슨 어려운? 선생님 바뀌셨어요. 아 바뀌었어요? 아 그래? 여자 선생님으로 바뀌셨어. 언제 바뀌었어? 방학 전에 바뀐 거예요? 원래는 했었어? 원래는 학부모는 이런 사실을 처음 들은 듯 상당히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사실 혹시 알고? 손효숙 대표는 늘봄 학교의 빈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역사, 정방향의 역사를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데가 꽤 이런 말하자면 빈틈 틈새가 있는 거야. 놀이체육하고 보드게임은 선생님들이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을 못 구해요. 그래서 그게 할 줄 아는 선생님만 오면 학교에서 뭐 따지지도 않아요. 교육과정. 리박스쿨의 교실 침투는 초등학교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새 자격증 과정을 열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신설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늘봄 강사처럼 고교 학점제 강사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2022년 여름 보수 성향의 한 역사단체가 주최한 세미나 현장. 그 자리에는 손효숙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역사연구원 사단법인 축하드리고요. 대한민국 세력에게 그 주도권을 넘기기보다는 또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전사, 부사, 또 열사 이런 사람들 막 만들어갖고 신화를 막 만들어내는데 불행히도 이 우파에 계신 분들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대응하기는. 그러나 이제 사실이 역사의 사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런 교과서를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올바른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자리에 모인 참석자의 대부분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세미나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여기서 확인한 손효숙 대표의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유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역사시장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보고자 한다. 이 역사연구단체를 만든 인물은 김진홍 목사. 2005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초대 의장을 지낸 이른바 뉴라이트계의 대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김진홍 목사 사인 있는 성경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왜곡된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으려던 리박스쿨의 시도에 뉴라이트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김진홍 목사가 활동하고 있는 동두천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김 목사를 기다리는데 뜻밖에도 인요한 의원이 들어옵니다. 전한길 씨도 보입니다. 잠깐 좀 목사님께 어제 행사 보고 들리기 인사 드리기를 하시나요? 국민의힘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 보수 진영에서 김 목사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김진우 목사는 왜 역사연구단체를 만들었을까?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는 출발점이지요. 성숙된 각도에서 역사 교육의 기준을 잡자. 기준을 잡아가지고 좌우로 서로 흡수하되 치우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역사 연구회를 만들어서 주로 고려대학 교수, 좋은 교수들 많이 모시고 시작을 했었지요.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너무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역사 교수에 대해서 나는 신랄하게 비판하지. 그런 나이브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말하면 보수 뉴라이트 세력 전체가 매도당한다. 뉴라이트 중에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지. 나 뉴라이트 내가 이제 발상인데 발상. 뉴라이트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김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역사연구원에는 친일 사관을 강의했던 리박스쿨 강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뭉친 뉴라이트의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뉴라이트 세력은 교육의 좌편향을 문제 삼으며 역사 교과서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4.19 혁명 희생자 이렇게 등.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을 제도교육 차원에서 장악하려던 시도는 실패했고, 그거를 만약에 손대려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연령대로 들어가자. 국민적인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에서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판단한 이쪽에서 어린 세대를 상대로 해서 일종의 세뇌 교육을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 학교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 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늘봄 학교의 전국 확대를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과 강사 인력난, 안전사고 위험 등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봄 학교를 추진하게 되면서 조금 더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늘봄 강사를 도입하고 그런 기관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늘봄 학교 논란이 한창이던 때 찬성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손효숙 대표였습니다. 그놈의 준비 타령! 그놈의 준비 타령! 애들 다 졸업하면! 애들 다 졸업하면! 늘봄 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늘봄 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이후 손효숙 대표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됐고, 손 대표의 딸이 운영하는 단체는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신 강사들이 교실로 들어갈 길이 열린 것.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극우 세력이 교실로 들어오려 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유권자이기 때문이죠. 곧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다 유권자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아이들, 청소년들의 생각을 바꾸기 너무나 쉽고 비용으로 봐도 저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뉴라이트들은 그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가미야 소헤이가 이끄는 참정당입니다.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も参政党若いですよ。平均年齢30代40代人いっぱいいる。そういうね若い人たちが中心になってね、そういう人たちが日本を変えるかもしれないってちょっと希望が持てませんか？ 참정당은 불과 석 달 만에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참정당 정치인들의 발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この明確なルールを設けずにたくさんの移民を受け入れてきた結果、今の治安も悪化しております。まあね、後ろでねギャーギャーやってる人はいますけど、ああいうのはね本当に非国民ですから。日本人らしい日本人ファーストの国家をみんなで作っていきましょう。各武装が最も安上がりであり、最も安全を強化する策の一つだとは考えています。 선거 기간 동안 참정당을 집중 취재해온 기자를 만났습니다. 今回の参院選では日本人ファースト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を掲げていました。それは人間の中に序列を作る、つまり外国人はセカンドなんだというふうに差別をするスローガンですね。外国人は優遇をされてるんだというふうなデマも流しました。とても危険な政党ですし、
日本で、こう初めてその極というふうな位置づけられる政党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한 극우정당. 역사교사 출신이라는 가미야 대표의 역사 인식 또한 심각합니다. でもね、皆さん知っといてください。大東亜戦争は日本が仕掛けた戦争ではありません。満州とか南方の石油は欲しかったと思いますよ。だって資源がないから日本は。神谷自身が最も端的に分かりやすいのは、この大東亜戦争という、そもそも大東亜戦争という言葉を使うこと自体も以前の政治家はもう許されないはずでした。それはその侵略戦争を正当化する言葉ですからね。でそんな政治家が当選するということはこれまではなかったはずです。 요코하마에서 열린 참정당 유세. 참정당 반대 피켓을 들고 있던 시민이 한 지지자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시민활동가 덴도 씨. 주고엔 고지센 무슨 뜻일까? 100年前の関東大震災の際に朝鮮人と日本人を区別する要は朝鮮の方が発音できないこれを言わせて発音できなかったら日本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当時多くの朝鮮の方とか、朝鮮の方だ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いろんな方が殺され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와 자경단이 공모해 자행한 조선인 학살. 주고엔 고지세는 조선인을 가려내기 위해 쓰였던 말로 인종 혐오와 학살의 상징입니다. 참정당 지지자의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서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참정당 대표 역시 혐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それをね、あれが足りない、これが足りない、憲法分かってない、アホだ、バカだ、チョンだと、チョンだって言ったらダメだ。ごめんなさい。今のカット。ああ、また言っちゃった。ね。チョンっていう単語自体がもう今はもう朝鮮人の方に対する別称っていう認識を多分日本人のほとんど持ってまして、で使っ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認識を持ってるからもう今は使われない。一時的に使ったとしか思えないです。 일본 전문가들은 참정당을 키운 인물로 아베 전 총리를 지목합니다. 실제 일본 교육 현장은 아베 정권 시기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었고 이것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 현재 이미 등장해서 이들이 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학부모 세대이기도 하고 일본의 직장의 30대, 40대 주류층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지속적인 일본의 흐름들은 이 한국에서도 뉴라이트 세력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모델로 보여지고 있지요. 아베는 1990년대 후반 정치에 입문한 뒤 줄곧 교과서 개정을 추진했고 총리 재임 중에는 직접 교과서 검정법까지 손질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30년 넘게 써온 이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는데 앞서 일본의 긍지를 느끼도록 검정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아베 총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ついてこれは誇りを持つ自信を持つこれは基本ですから。 아베와 극우 세력이 추진한 역사 교과서 개정은 결국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安倍さんはこれを一番推していました。ここに韓国併合後の朝鮮の変化っていう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これを見るとね、日本が韓国を併合したことによって韓国の経済が発展したり学校の数が増えたりして、なんか日本は韓国のために良いことをやったんだみたいなそういうメッセージを子どもに与えることになってしまって。だったら慰安婦って書いてあったものはいつ頃の教科書に？それはだから1990年代。 아베의 교과서 검정법 개정 이후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역사 교과서에서 삭제됐습니다. 아베의 영향 아래 성장한 이른바 아베 키즈들이 현재 참정당 돌풍의 주역들입니다. 国民中心の政治をしようということで日本人ファーストってつけてるだけじゃないですか。참정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아, 日本社会の中にもう今すでにこの選挙が終わった後ですね、とてもその外国人に対するマイノリティに対する差別が広がっています。その矢を向けられている外国ルーツのマイノリティたちが外を歩くこともとても怖いというふうなことを感じざるを得ない社会の空気になっています。選挙の前と後では日本の社会は全く違うものに変わってしまいました。